25년 하반기부터 네. 하셔야 될 운이었거든요. 대운을 보면 그래요. 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자기 전생이 공주였다고 저거는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어. 네, 안녕하세요. 유라유라입니다. 네,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가 밝으면은 당연히 사주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사주로는 정말 너무너무 가장 유명하신 오늘 도화도르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사주팔자 이야기하고 있는 도화도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약간 새해가 시작했을 때나 네네네. 드라마를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좀 큰일이 있을 때나 약간 네네네. 보러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 인생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진짜 너무 큰일이라 유튜브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좀 다양한 질문들을 솔직히 좀 준비를 해왔어요, 저도. 네, 좋아요. 아니, 그런데 네. 유튜브 누가 하자 했어요? 저 사주 딱 보면서 든 네. 생각이 유튜브를 25년 하반기부터 네. 하셔야 될 운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 작년 딱 타이밍 맞게 시작을 네. 하신 거 보면서 아, 이분도 역시 사주대로 움직여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진짜 막차 중에 완전 찐찐찐 막차인데 막차 타기를 잘한 거였나요? 막차지만 이제 네. 유라님 운에 봤을 때는 네. 해야 하는 시기죠. 10년에 한 번 아. 오는 대도화라고 해서 어. 그 도화살 아시죠? 네. 그 도화라는 게 보통 내가 대중이나 사람들 앞에서 네. 인기를 누리는 거라 보는데 거기에 오. 큰 대자를 붙여요. 오. 대도화라고. 2026년 병원년이 불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유라님이 불로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이때는 맞아. 태양으로 타고난 유라님이 세상에 혼이 드러난다라 볼 수 있으니까 음. 이때 자발적으로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아니, 제가 같이 산 친구의 친구가 한 몇 년 전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아, 갑자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도화살 얘기도 하고 뭔가 많이 대중들 앞에 설 운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한 게 많은데 뭐부터 물어봐야 되지? 시청자분들도 이제 사주팔자 만세력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무료란 말이죠. 거기에 네. 자기 사주 보면서 네.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 생년월일시 입력하시면 한자 8가지가 뜨는데 거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칸이 1간이라고 하는데 이 칸이 제일 중요해요. 이 칸에 이제 색깔이 5가지가 올 수 있거든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이 올 수 있는데 이 순서대로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오행이라고 해서 네. 목, 화, 토, 금수예요. 네네네. 그 일간에 있는 색깔에 따라서 내가 타고난 이제 에너지, 그 네. 오행이 결정되는 거고 이제 그 밑에 칸이 동물이에요, 동물. 그 동물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 하면 떠오르는 거? 네. 저는 띠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보편적인 네, 질문이고, 네. 보편적인 답변이고, 네. 그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네. 그 동물이 태어난 날, 네. 태어난 월, 네. 태어난 시간, 태어난 연도, 네. 총 4마리가 있겠죠? 네. 그렇게 구성되는 게 사주팔자예요. 유라님은 원숭이 띠잖아요. 네. 근데 그 원숭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주 볼 때 중요한 거는 네. 그 내가 태어난 날의 동물이 중요하고 지금 네. 유라님 사주 팔자에는 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술이요? 네, 술. 그래서 술 많이 마시나? 술은 네. 개예요, 개. 아, 개예요? 네, 그래서 아. 개를 타고 나셨다. 그래서 강아지 키워? 강아지 다이어트. 11월 6일이 개인 거예요? 11월 6일에서 6일이 개인 거죠. 6일이 개고. 그럼 근데- 11월은 또 따로예요? 너무 질문 잘했어요. 맞아요. 네. 11월도 동물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냥 찍어보실래요? 돼지. 돼지 맞아요. 진짜예요? 아, 그래서 내가 잘 먹나? 근데 그래서 진짜 잘 본다고?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제 별명이 걸스데이트 핑크돼지였어서 진짜요? 멤버들이 맨날 돼지유라라고 장난으로 많이 그랬어서 어. 그냥 저 하면 떠올랐던 동물 중에 아무거나 그냥 말한 거거든요. 돼지 다리 맞아요. 보통 11월이 돼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볼 때 운이 바뀐다 하잖아요. 네. 1월 1일 날 바뀐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절기로 봤을 때 네. 입춘에 바뀌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게 네. 2026년 1월이잖아요. 네. 아직 병원년의 기운이 오지 않았어요. 오.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게 뱀의 해거든요. 말씀하신 네. 11월은 돼지는 맞으나 네. 태어난 날이 네. 6일이죠. 네. 조금 초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아직 돼지가 아니에요. 유라님의 태어난 월이 개예요. 그것도 개예요? 내용을 정리하면 사주팔자에 원숭이 한 마리, 개 2마리신 거예요. 오.
사주에 개를 2마리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주 팔자에. 저 동물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개로 오. 보시면 돼요. 원숭이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아지. 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칸초 나초요. 혹시 개 사주 본 적 있어요? 물어볼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그럼 강아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죠. 진짜요? 네, 저는 볼 수도 생각해요. 제가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분은 없어서 네. 뭐 우리 강아지가 언제 강아지별로 떠나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거든요. 사실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수명이라던가 네. 좀 건강적으로 봤을 때 좀 언제 아프냐 네. 이런 거는 질문을 받아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죠. 뭔가 신경 쓰이니까 괜히. 대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겠죠, 답변을 주실 때. 원래 사주에 사실 모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연애운, 결혼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거 들으려고 가지 않나요? 그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저의 사주에는 언제 결혼하는지 그런 것도 나오나요? 결혼운이 나오죠. 나오는데 좀 공교로운 게 뭐냐면 결혼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올해. 네. 결혼을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태어난 동물 있죠. 내가 태어난 날의 동물, 네. 유라님께는 개죠. 네. 이 개가 올해 오는 동물과 네. 궁합이 맞으면 네. 연애라던가 결혼이 성했다 봐요. 그러면은 개랑 말을 봐야겠죠. 개랑 말은 만나면 합을 해요. 궁합이 좋다라는 거고 이때 보통 연애운이 성된다라 볼 수 있어요. 말이랑 걔가 왜 잘 맞지?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얘기했죠. 네. 4단위로 12마리 동물이라 했으니까 4단위예요? 네네네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공교롭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뭐냐면은 그러면 유라님이 딱 얘기 들었을 때 나 그럼 결혼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네. 네. 왜냐하면 개라는 글자는 지금 노란색이거든요. 네. 노란색은 사주팔자에서 토를 의미해요. 네. 그리고 오라는 글자는 아까 제가 불이라고 했죠. 네. 그럼 빨간색이에요. 네. 이 합이 될 때는 동물들이 만나면 다른 오행을 만들어내요. 그 오행이 만들어내는 기운이 불이에요. 근데 불은 유라님 사주팔자에서 결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2026년은 이 10년 동안 오늘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기예요. 26년이. 그럼 제가 유라님이라면 저는 누구나 방송 활동에 매진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26년은. 그러면은 대충 언제쯤 결혼 운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결혼을 네. 언제쯤 할 수 있느냐를 보려면 네. 사실 이게 운을 봐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10의 단위로 끊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유라님 나이예요. 네.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이라고 해서 유라님의 대운이라 하거든요. 네. 근데 유라님 사주팔자에서 결혼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네. 흰색 아니면 까만색이 운에서 들어와야 돼요. 네. 지금 있어요 혹시 여기? 언제 들어와요? 여기. 까만색 언제 들어와요? 이거 응. 여기? 응. 여기가 언제지? 80, 70? 네. 80, 70살은 아니죠? 대운을 보면 그래요. 네? 대운을 보면 그래요. 84, 70살에 결혼한다고요? 아니! 아이고! 대운을 보면 그런데 네. 사주팔자에서 운의 개념이 더 있어요. 밑에 네. 보시면 네. 여기 연도가 있어요. 자, 이때 흰색과 까만색이 들어오는 연도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40년, 33년, 32년, 31년, 29년, 28년. 28, 29, 30, 31, 32가 계속 이제 금과 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못하면 이제 7, 80대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야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결혼운이나 연애운을 보려면 여기서 색깔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너무 잘 진행하신다. 이성운 같은 경우에는 네. 성별마다 달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편재, 정제가 네. 여자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관, 정관이 남자예요. 그럼 일단 유라님은 네. 편관, 정관이 남자겠죠. 네. 사주팔자에서 편관, 정관은 까만색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연애를 해야겠죠. 연애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연애하고자 하는 마음은 식신상관이 될 수 있어요. 식신상관. 네, 식신상관. 근데 제가 유라님은 금을 얘기했어요. 왜 금을 얘기했냐면은 이 사주팔자는 결혼을 하시려면 목표하는 목표물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 소유욕이 필요해요. 소유욕. 운보다는 나 얘랑 결혼해야지, 나 얘 가질 거야 이렇게 해야 결혼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게 네. 편재, 정제, 운이에요. 아. 유라님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유라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흰색을 말씀드린 거예요. 약간 사주가 약간 변형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성운은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유라님은 노란색이 식신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연애운을 가지고 있는데 식신상관이 기본적으로 내가 노동력을 써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복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식신상관이 많아도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기 좀 어렵다 볼 수 있는 거죠. 노란 운을 연애에 안 쓰시고 일에 쓰시는군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이걸로 이제 본인 사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네,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관 정관이 편관, 들어올 정관. 때 이성, 남자가 들어온다는 거고 식신상관이 들어올 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고 아. 베스트 케이스는 둘 다 들어와야 돼요. 아. 만약에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성운이 들어왔는데 네. 연애운이 없어. 네. 어떨 것 같아요? 썸 타다 끝나는구나. 맞아요. 썸 타다 끝나고 연애운과 이성운이 다 같이 들어와야 들어와야. 내가 잘 만날 수 있는 건데 음. 근데 또 주변에 보다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이제 머리 치닫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네. 하시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죠. 음.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유라님이 사주팔자에 초록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결혼하거나 연애할 상대방 사주팔자에 목이 많거나 일간자리 초록색인 사람이면 유라님이 좀 사랑받고 살 거예요. 오. 그래서 뭔가 생겼어. 생년월일 알아와가지고 물어보죠. 입력해서 어. 여기 초록색이 많거나 일간자리에 초록색이면 어. 태어난 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시간까지 얘기하면 네. 요즘 사람들 워낙 눈치가 빨라가지고 너네 사주 보려고 그치, 묻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생일까지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올해 26년이 네. 조금 연애운이 좋은 분과 조심하면 좋은 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네. 왼쪽에서 두 번째 밑에 글자에 여기 태어난 나의 동물인데 이 동물 글자 중에 올해 26년에 운이 좋은 연애운이 괜찮은 사람 그래서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로 호랑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호랑이가 인목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개라는 글자, 술토라는 글자, 그 다음에 미라는 글자, 미토라고 해서 양이에요. 호랑이, 개, 양 이 세 마리가 일지에 하나라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이 괜찮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결혼까지 할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조심하면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참고로 27년 말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별운이 1년이 아니라 약간 2, 3년씩 들어와요. 반대로 말하면 연애운도 2, 3년씩 들어오거든요. 네. 아까 똑같이 일지라는 자리에 자라는 글자랑 축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근데 쥐랑 소를 타고 나신 분들은 26, 27년이 일월수랑 좀 충이 같이 들어와서 2년 동안은 내가 조금 조심하면 좋아요. 금전운은 그냥 딱 간략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위아래에 한글로 편재, 정제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돈이랑 투자랑 사주에서 똑같이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다르게 보죠.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보죠. 네, 다르게 봐요. 유라님은 사주 팔자에 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안 돼, 있어야 돼. 없을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없을 것 같아. 있어요. 네, 그 투자는 사주 팔자에서 이제 편인, 정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사주 팔자에서 편인, 정인은 초록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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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초록색이에요. 없다. 접어. 회수하세요. 빨리 회수. 투자가 없어요, 사주에. 그래서 일단 유라님 사주 팔자에는 돈은 네. 있으나 네. 투자가 없다. 그래서 투자가 없는 사주 네. 팔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돈을 막 크게 네. 휘두르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하진 맞아. 저도 약간 간이 작아가지고. 뭐 내가 감당하신 소액은 괜찮죠. 아, 근데 맞아. 너무 크게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죠. 투자한 회사도 막 시작한 날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랑 시작한 연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적인 CEO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의 사주를 보시면 좋아요. 아, 근데 그분의 사주 팔자를 봤을 때 네. 유란이가 조금 합이 맞으면 괜찮을 텐데 아 회사를 기본- 뭐 회사 이름을 듣는 게 아니고. 회사는 좀 약간 더 이후에 봐야 돼요. 아,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투자할 때 네. 저도 투자를 하거든요. 네. 저는 제 사주 팔자랑 궁합 맞는 사람만 투자해요. 그래서 투자를 다 성공하셨나요? 저요? 오. 삼전 지금 듣고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한 지금 번은 여기서 삼전 색깔인데 지금 아, 삼전 색깔인데? 삼성전자 한동안 근데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나 봐요. 그렇죠. 오. 챗GPT의 사주가 음. 맞는 걸까요? 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주 풀이랑 사주 해석은 달라요. 근데 챗GPT는 사주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죠. 근데 사주 상담이라는 거는 그 사주 상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 비밀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거를 적용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랑 해석하는 거 다르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조심해야 될 게 사주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AI에 있을 때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게 너무 그럴싸하게 얘기해 주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틀린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라님 사주팔자에 붉은 개를 타고 왔는데 이 붉은 개가 의미하는 게 그 쉽게 말해서 MBTI에서 16가지 유형이에요. 네. 근데 사주를 볼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오류가 유라님은 붉은색 개인데 막 붉은색 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피한테 ESTJ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 얘기하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를 본 소양이 없는 분들은 너무 이것만 맹신하면 안 돼요. 그 GPT를 그렇게 막 엄청 막 하시면 안 돼서 그러면 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네. 사람들이 사실 질문하는 게 다 좀 비슷하잖아요. 응.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신박했던 질문 있어요? 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자기 전생이 공주였다고. 가빈님, 자기 전생이 공주였다고. 가빈님 아니에요? 긴? 대뜸 자기 전생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너무 신박해가지고 알려주셨어요? 사주로는 보는 게 좀 어려워요. 전생이 그치 사주로 전생이 왜 어떻게 나와? 전생 사주 보는 좀 어려운데 나왔으면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같았어. 근데 대만 별자리는 볼 수 있어요. 자미두수에서 네. 그 별자리를 볼 때 그 12궁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인생을 주관하는 예를 들어 막 집, 네. 뭐 배우자, 네. 뭐 내 명예, 뭐 돈, 내 형제, 부모 이런 거 다 포함한 12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복덕궁이라고 하는데 네. 그 복덕궁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 정신 상태를 의미해요. 네. 근데 그 정신 상태를 이 자미두수가 약간 도교 베이스라서 네. 약간 그 금도끼 막 산신령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이게 과학적인 그건 없어요. 네. 근데 이 복덕궁의 네. 전생으로 봐요. 근데 유라님의 복덕궁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비어 있다고? 일단 차 있진 않아요. 그게 뭐야? 뭐 전생이 없어요? 전생이 없는 건 아니겠죠. 네. 그 자리에 비어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네. 엄청 힘을 강하게 쓰고 있는 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라님 자미두수에서는 복덕궁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정신 상태에 뭔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별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비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죠? 약간 안 좋은 느낌. 약간 정신 상태가 막 글러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정서적인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음살천무라고 있죠. 네. 음살이 그 자미두수에서는 보통 얘기하는 게 무형의 뭔가를 얘기하는데 무형의 재미를 의미해요. 네. 근데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게임 중독으로 봐요. 아이고 맞는데? 이건 맞네. 넌 전생이 뭐였을까? 전생이 흑이었겠지 뭐. 흑인이요? 흑. 아 흑? 잘못 들어가지고. 연예인 사주도 막 전쟁 사주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옛날부터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진짜 신기한 게 반에 있잖아요. 다음 짝꿍 쟤랑 될 것 같아. 쟤랑 짝꿍 되고 예를 들면은 저 미술하다가 갑자기 진짜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그냥 제가 확 지나가서 붓 내려놓고 집에 갔어요. 엄마 나 미술길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어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서 있는 뭔가 내가 지나갔는데 너무 생생했어 라고 얘기해서 고3 때까지 될 테니까 고3 때까지 안 되면 내가 깔끔하게 포기할게 라고 했는데 딱 고3 때 데뷔했어요. 진짜 정확하게. 뭐 예를 들자면 한참 뭐 화려한 아파트 없을 때 아파트가 막 5층짜리 그냥 짓고 있을 때 저 아파트가 막 그냥 공사장 아파트였는데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진짜로 저 아파트가. 저거는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트리마드예요. 진짜. 그래서 25살에 혼자 모델하우스 갔어요. 그때 다미 분양이었어요. 당장 구독해. 당장 구독하고 저 대박 콘텐츠 생각났어요. 대박 콘텐츠. 1년에 한 번씩 유라눈에 반짝반짝 비친 놀이터를 찾아라. 근데 진짜 웃긴 게 살면서 몇 번 안 와요. 아까 제가 복덕궁이 전생궁을 했잖아요. 네. 그 천무라는 글자 있었거든요. 네. 그 천무가 네. 하늘의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저 이제 말하는 건데 네. 저 10년 전에 네. 유라님 네. 그 촬영장에서 뵌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피키캐스트 스텔라 촬영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피키캐스트 스텔라? 10년 전이었어가지고 그냥 화보 촬영하셨었는데 네. 그게 제가 그 인턴이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보면 알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사진은 맞아요. 다 기억해서. 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좀 감개무량하네요. 10년 만에 나와가지고. 와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어플 키고 올해 신년 운세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됐잖아요. 우리 사주도 보고. 네. 신년 됐을 때 좀 유라님이 라인 관리 이런 거 좀 네. 어떻게 하냐. 사실 뭐 다리 라인이나 다른 뭐 라인적인 부분은 원래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진짜 특히 저한테 치명타는 제가 자세가 좀 안 좋아요. 자세. 저 진짜 만져보면 깜짝 놀라시고 저 거의 돌덩이거든요. 다리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만 관리해줘도 완전 괜찮은데 어깨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기 전에 하는 루틴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협찬받아서 써본 제품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진짜 매일 쓰면서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 루틴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운동만으로는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기 전에 꼭 쓰는 게 바디 커튼핏 V2예요. 이거는 흡입 괄사예요. 저는 흡입은 또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 뭐 흡입에 아이스 쿨링에 EMS도 당연히 있고 온열도 있고 한 번에 다 되더라고요. 이거는 또 이제 V2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어가지고 쿨링 기능도 또 새로 추가되고 기존보다 흡입력도 훨씬 강해졌더라고요. 차갑기만 한 쿨링이 아니고 크라이오 디톡스 원리로 담은 그런 쿨링이래요. 막 연예인분들이 받는 막 저온 관리 막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막 차가운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뭐 어깨를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많이 걸으면 좀 다리가 굽는 편인데 그럴 때 이제 다리 풀어주고 할 때 쓰는 기계인데요. 그 다리 붓기는 하루만 방치해도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바로바로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쿨링 젤이 있고 그 다음에 온열 젤이 있어요. 저는 좀 부을 때는 온열로 좀 따뜻하게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붓지 않을 때는 평소에 좀 시원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뭐 많이 걸은 건 아니라서 오늘은 쿨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원하는 흡입 단계를 조절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은 쿨링으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흡입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쿨링젤이랑 같이 쓰니까 확실히 작업 잘 오고 탄력 관리까지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뭔가 혈색이 달라지는 거 약간 보이시는가요? 근데 이게 전신에 다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옆구리 이렇게 복부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군살이 잡히는 거죠. 옆구리는 살이 한 번 찌면 안 잡힌다고요. 이런 게 진짜 연예인들 관리 받는 그런 느낌의 기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집에서 홈 관리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게 제가 진짜 자세가 진짜 안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림프가 지나가는 길이라 여기를 무조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괄사로만 하면은 뭔가 효과 있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위 어깨 이쪽을 가만히 대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부항 뜨듯이. 뭐야 너무 시원해.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한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는 거랑은 다른 시원함이야. 주무르는 것과 두드림이랑은 또 다른 시원함이거든요, 이게. 와,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게 막혀 있을수록 더 올라온대요, 더 붉게. 그 진짜 유라님이 게임을 많이 하시긴 하시나 봐요. 저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그림 그릴 때도 이런 자세로 안 하니까 잘. 근데 이걸 하고 나면 확실히 어깨가 가벼워지거든요. 어때요? 너무 시원해. 이게 진짜 이렇게 마사지 에너지 주는 기분이야. 그리고 이제 팔뚝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리처럼 이런데 군살. 이런 식으로 문질러 준다 생각하고 저는 군살이 좀 신경 쓰이는 군살 부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해보실래요? 어디에 해드릴까요? 어깨 해줄까요? 어깨? 어깨 몇 단계예요? 3단계. 3단계? 살이 부풀어서 3단계는 아 하긴 한 6단계? 7단계? 오! 몇 단계예요? 10단계. 왜 저랑 상의 없이? 잠깐만 검은 색깔 아니야 이 정도면? 피부가 까만 게 아니야? 그죠? 진짜 시원해.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쫙. 이제 원래 신년이 되면 모두가 뭔가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는 저도 몸매 관리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고 유튜브도 10만 찍을 거고 재밌는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올해 목표로. 아무튼 올해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조용! 아무튼 오늘도 유라유라애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유라유라애와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드립니다. 약속해주세요.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